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익산 농촌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오늘 39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들어온 데 이어 이달 말까지 모두 118명이 배치됩니다. 군산시 노인회는 월명체육관에서 2,8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새 노인회관에서는 다양한 교육과 취미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끊기면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었던 곳이 바로 농촌인데요. 고령화로 힘들어하는 익산 농촌에 다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오늘 39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들어온 데 이어 이달 말까지 모두 118명이 농가에 배치됩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익산 북부청사에 모인 베트남 출신 계절 근로자들. 자신이 일하게 될 지역 농가와 첫인사를 나눕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한동안 끊겼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다시 공급된 겁니다. 그동안 익산 농촌 지역은 고령화 등으로 인력난을 겪어왔던 상황. 이 때문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불법체로 외국인 근로자를 높은 임금까지 주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시골 농촌은 농번기 때 워낙 바쁘거든요. 그때 정말 사람이 필요한데 인력 구하기가 정말 힘들고 계절 근로자들은 저희들한테 정말 보탬이 됩니다. 저한테는 하여튼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정말 기쁘고. 익산시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베트남 A숲군과 계절 근로자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12일 익산에 온 베트남 계절 근로자 39명은 9개의 농가에 배정돼 3개월간 농촌 일손을 돕게 됩니다. 농가에선 부족 일손 문제를 해결하고 계절 근로자는 일자리를 갖는 일석이조 효과. 계절 근로자를 신청한 농가들은 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하루 8시간 노동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농가 규모에 따라 1명의 근로자를 신청한 곳도 있지만 대농의 경우엔 25명의 계절 근로자를 신청했습니다. Nói chung thì ở đất nước xa xôi Việt Nam mới tới nhưng mà được sự đón tiếp của tất cả các ban ngành bên chỗ thành phố Isan thì nói chung cũng trong ngưỡng mệt nhưng mà đón tiếp nhiệt tình như vậy thì bên tất cả những lao động ấy cảm thấy rất là vui và rất tự hào về cái thành phố Isan này và nói chung thì mình là một người lao động thì tất nhiên tới đây là để lao động thì thứ nhất là để là hoàn thành tốt cái công việc của mình được giao ấy, với là hòa đồng với tất cả mọi người ở đây. 익산시는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익산시가 주목한 것은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이들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달 말까지 79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인원만큼 인력을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도 또한 뭐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거는 없고요. 외국인 노동자를 최장 5개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절 근로자 제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익산 농가들에게 단비 같은 해결책이 되길 바라봅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한중합작법인의 1조 원대 새만금 2차 전지 투자에 이어 국내 대기업도 새만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도는 해당 기업 새만금 개발청과 이달 안에 1조 2천억 원대의 2차 전지 관련 투자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도는 새만금 개발청과 기업 일정을 토대로 협약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 발표 시점은 이달 셋째 주나 넷째 주가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여부가 상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2차 전지 육성 계획을 마련해 신청했습니다. 특화단지 지정은 오는 6월까지 검토와 평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특화단지 지정 분야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3대 산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규정안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계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과 조사, 연구 의뢰 등 특별자치도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지원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 제가와 공포 등 마무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련 부처 장관과 전북도지사, 도시개발과 지방자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군산 강소 연구개발특구가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올해 특구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38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고 기술 사업화와 창업 촉진으로 산업 구조를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강소형 기술 창업 육성과 전주기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군산 강소특구 사업은 지난 2년 동안 연구소 기업 13개 설립과 기술 이전 출자 56건, 창업 24건, 투자 유치 연계 307억 원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지난해 군산항 7부도의 물동량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항 7부도 하역사에 따르면 71, 72, 73 선석의 물동량은 지난 2021년 194만 4천 톤에서 지난해 248만 톤으로 늘었습니다. 올 들어 석 달 동안 물동량은 69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1만 톤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항 31개 선석 전체 화물 실적은 2,166만 톤으로 가운데 7부도 3개 선석의 물동량은 11%를 차지했습니다. 도내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해 438억 원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달부터 청년 창업농 600여 명에게 영농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후계농 육성을 위해 1.5% 고정금리로 영농자금 융자를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예비창업농을 위해 농업계 학교 실습장 등을 운영하고 스마트팜 관리와 특화 작목 재배 등 기초 영농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도내 학생은 현장 체험과 교복 구입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올해 262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합니다. 수학여행 등 현장 학습 체험에 나서는 학생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20에서 3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은 5만 8천여 명입니다.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은 1인당 교복 구입비 30만 원씩을 지원받게 됩니다.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은 3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으면서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국회의원 활동 3년의 성과를 종합하는 의정보고회를 오는 15일부터 3주간에 걸쳐 군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또 김수흥 의원은 오는 14일 익산갑 지역위 여성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현역 의원마다 의정 성과를 알리고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건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군산 60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노인회관이 군산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월명체육관에서 2,8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개관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군산시. 60세 이상 어르신은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5만 6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 문화 등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노인회관이 군산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부청사가 79년 12월 30일 날 착공이 됐습니다. 만 44년 만에 노인회관이 개관이 됩니다. 우리 군산 노인회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성숙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준 것입니다. 지상 3층 규모의 노인회관은 상담실과 음악실, 소모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실, 건강관리실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발전 설비 용량 34.4kW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지난 1979년 옛 서해대 인근에 문을 연 노인회관은 44년에 이르다 보니 오래되고 비좁아서 행사나 이용에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회의 역할이 커지면서 건물 신축이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20년 37억 원을 들여 노인회관 건물을 얼고 다시 지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시는 노인회관이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은 물론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수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우리 노인회관이 우리 군산 어르신들의 구심이 되고 또 오셔가지고 소통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노인이 행복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다라는 말을 항상 제 가슴속에 담고 우리 군산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고 즐겁고 또 당당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우리 군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군산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온 전체 인구의 30%, 노인회관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디딤돌이 될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중국 황사가 유입되면서 대기질 상태가 나빠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라북도는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됨에 따라 도내 전역에 걸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한때 도내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보다 최대 10배 수준이 증가한 세제곱미터당 300 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학교 실외 수업과 야외 활동이 금지되고 실외 근무자는 마스크와 보호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정보 등을 흘린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A 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경감은 지난 2020년 4월 8일부터 7월 1일까지 불법 게임 사이트 운영 조직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에게 9차례에 걸쳐 수사 상황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지만 초범이고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익산 웅포 골프장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21분쯤 웅포 골프장 식당의 조리기구에서 불이 나 음식을 만들던 50대 A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LPG 가스를 이용해 조리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926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29명, 사망자는 14명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2명으로 어제보다 74명 늘었습니다. 전주가 240명, 군산 52명, 익산 54명 등입니다. 군산 미 공군기지에 성능이 개량된 전투기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F-16 전투기 성능 개량 계획에 따라 항공 전자장비가 대폭 개량된 전투기를 군산기지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계획은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군산기지는 활주로 보강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라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선 시군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부부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거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보증금 2천만 원까지 이자 없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이 저조한 익산 평화지구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자녀가구 분양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익산 평화지구 공공분양주택 잔여가구를 선착순 동호 지정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청약통장 사용 여부나 거주지 제한,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과 관계없이 원하는 동호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중도금은 없이 계약금 10%와 잔금 90%로 대금을 납부하도록 했으며 분양권 전매 제한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습니다. 한편 익산 평화지구 공공분양주택은 오는 2025년 3월 입주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농어민위원회가 1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또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 생산을 막고 식량 자급률도 높이는 법안인데도 정부가 반대했다며 민생 법안을 무시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농어민위원회는 쌀값 하락에 생산비는 올라 농민들은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절박한 상황에 놓인 농민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도내 고용률이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취업자는 96만 9천 명을 기록하면서 고용률은 62.3%입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취업자는 2만 2천 명이 늘었고 고용률은 1.5%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늘어난 대신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에서는 줄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도내 실업자는 3만 1,000명, 실업률은 3.1%였습니다. 김제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12일 새벽 5시 20분쯤 김제시 신풍동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식당 건물이 모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억 5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우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군남용 국산 수산물 소스 개발에 나섭니다. 식품진흥원에 따르면 수협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군남용 수산물 품목에 맞춰 전용 소스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진흥원은 제품 개발과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소스 산업화 센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군남용 수산물 소스 개발이 이뤄지면 소비자 기호도 분석 등을 통해 시중 판매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급식 공식 후원 업체로 글로벌 푸드케어 앤 서비스 아워홈이 선정됐습니다. 전북도는 최근 글로벌 푸드케어 앤 서비스 아워홈과 새만금 잼버리의 급식, 매점, 식음료 서비스 부문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아워홈은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전 세계 170여 개국 4만 3천 명의 식사를 책임집니다. 이에 따라 아워홈은 전 세계 2만여 가지 메뉴를 표준화한 레시피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취향과 영양 밸런스를 고려한 맞춤 식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익산 주민톡 가입자가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익산시는 이달 현재까지 3,200명이 주민톡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톡은 온라인을 활용한 채팅형 소통 창구로 주위에 있는 위기 가구를 시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개설됐습니다. 익산 지역은 주민톡 개설에 이어 지난 3월 이웃의 돌봄단이 출범하는 등 6천 세대가 넘는 위기 가구를 위한 익산형 돌봄 체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익산 청년몰인 상상놀이터 개장에 맞춰 진행된 다이롬 이벤트 행사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상상놀이터 개장 기념으로 2주간 진행됐던 다이롬 포인트 이벤트 행사에서 160명이 참여하면서 1,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벤트 행사 참여율이 높았던 건 다이롬을 사용하면 제공되는 20% 인센티브에 10%의 혜택이 더 제공됐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이벤트 진행과 함께 상상놀이터 입점 점포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지난달 점포별 매출액은 한 달 전보다 100만 원가량 상승했습니다. 익산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시민 역사 동아리 싱어게인 익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싱어게인 익산은 백제문화와 무왕을 주제로 다음 달 1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주차로 운영됩니다. 지원센터는 동아리에 참여할 12팀 60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합니다. 청소년이나 일반인 4명에서 5명이 팀을 구성해 신청하거나 개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개정주유소가 착한 가게에 동참했습니다. 개정주유소는 작년 말에도 2023 희망 나눔 캠페인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여성단체 협의 회원들이 12일부터 이틀 동안 팔봉 실내체육관에서 사랑의 딸기잼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특히 올해는 삼기농협 딸기 공동출하회가 딸기 3,000kg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낮 최고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